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그 핵심 이야기를 꼭 전달해야 되는데 그 핵심 이야기를 잘 전달을 못하고 주변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최근에 시간이 남을 때 좀 책을 많이 봤어요. 책을 봤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자, 그런 원리를 알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 관한 책들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요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는 책이 이 역사책이에요. 사실 저는 주식 투자도 하지만은 주식 투자한다고 주식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별로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거는 공부를 하지만은 주식에 관한 공부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책은 다 봤지만 그렇다고 제가 차트를 다 뒤적이고 그러지도 않아요. 저는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차트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최근에 어떤 주식은 갈 것 같았는데도 차트가 좋았어요. 그래서 수익도 났어요. 근데 요즘 폭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식이 한 10몇 프로 빠졌어.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기업의 가치를 파고드는 또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어쨌든 그 얘기는 그렇고. 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세계의 역사, 한국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어떤 과학적인 흐름, 그런 것들. 자, 그런 걸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도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공부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알아서 기업에 대해서는 분석해 줄 거고, 그 사람은 큰 흐름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얘기 좀 길어지는데, 중요한 얘기니까 얘기할게요. 워렌 버핏이 일본에 주식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무역회사에, 무역 상사회사죠.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걸 투자했겠어요? 물론 이제 회사도 알짜고, 그리고 배당도 잘 주고 저평가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다가 스토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주식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화제, 인기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미인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요즘에 이제 2차 전지 주식처럼 앞으로 그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워렌 버핏은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미국과 중국, 그죠? 대만과 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 양안 전쟁이라고 그러죠. 전쟁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그때 수혜를 입을 게 무역 상사다. 그 전쟁에 배팅하는 거예요. 참 잔인한 얘기죠, 잔인한 얘기. 자, 어쨌든 그렇게 역사를 공부해야 미래가 보이고 미래의 인기주, 미인주가 될 수 있는 걸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역사를 공부하면서 무슨 역사를 공부했냐면 조선 말의 역사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조선 말.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고 일본으로 합병될 때의 과정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하고는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말 그대로 순화된 내용이야. 순화된 내용. 진짜 우리가 조선 말의 역사를 알면은 정말 깜짝 놀란다. 자, 왜 깜짝 놀라냐면 한마디로 조선의 국왕, 조선의 기득권 권력들이, 조선의 기득권이 누구예요? 그죠? 조선 왕, 그죠? 고종, 그죠? 조선 왕, 이씨 왕조와 그 다음에 권력을 잡았던 그 노련 세력들, 그 다음에 민씨 세력, 그래 있잖아요. 그 안동 김씨, 안동 권씨, 김씨, 안씨,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다 나라를 팔아먹었다라는 거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나라를 팔아먹었고, 특히 이씨 왕조의 고종은 몇백억을 받으면서 매년 또 우리 돈 현재의 돈 가치로 몇백억을 받아가면서 다 자신의 평안하고 화려한 삶을 유지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도장을 쳤다라는 거야.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떤 역사든지 역사는 기득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좌파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본질을 알아야 돼. 어떤 역사든지 역사는 기득권에 의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득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해요. 그죠? 자기 재산을. 그게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조선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조선말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우리가 이거 얘기 좀 길어져도 중요한 얘기니까 임진왜란 때 동인과 서인이 갔잖아요. 미국으로. 일본으로.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났는데 한쪽은 전쟁이 안 일어난다. 한쪽은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서로 입장을 바꿔서 얘기했잖아요. 반대로. 자, 그게 뭐예요? 자기 어떤 그 정치 세력들의 자기 정치 세력들의 어떤 입장에서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안 보고 자기 정치 세력의 어떤 입장을 표방한 거잖아요. 서로 반대를 한 거죠. 반대 입장에서 부딪힌 거죠. 무조건 만나는 거야. 자,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모든 일이 재난사고가 터져도 여야가 잘못했다. 일본의 오페스 문제 가지고도 무조건 대립, 그죠? 이성적인 게 아니라 무조건 대립. 모든 사건들이 무조건 반대야, 무조건 반대. 옛날하고 틀릴 게 없어. 옛날하고 조선시대 말하고 틀릴 게 없어. 자, 그게 뭐예요?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것뿐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번에 다 풀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지금의 경제 정책, 모든 정책은 기득권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야. 조선 말에는 나라까지 팔아먹으면서 자기 기득권들을 다 지켰고,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또 부동산 얘기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부터. 자, 부동산 얘기로 들어가 버리면, 자, 부동산이 폭락을 하려고 그랬잖아. 그죠? 이거 그냥 놔뒀으면 그냥 일산도 비책 안 하고 특별 보금자리론이라는 거 안 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죠. 자, 그거 안 했으면 또 부동산은 폭락하고 그 두 가지만 안 했어도 그냥 부동산은 폭락했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고분양가에 분양도 안 하고 지금의 고분양가가 되지도 않았어. 자, 그러면 왜 정부는 그런 정책을 풀었을까? 말 그대로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이야. 기득권. 강남에 사는 사람들, 마용성에 사는 사람들, 좋은 입지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재산이 떨어지는 걸 원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또 기득권이 어디예요? 기업이고, 그죠? 건설사고, 그 다음에 은행들이야.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이 부실해질 거 아니야. 그럼 은행은 주가도 떨어지고, 망할 수도 있잖아. 요즘 안 그래도, 요런 상황에서도, 제2금융권은 거의 망하는 2금융도 생길 상황인데, 뱅크런도 일어나고, 그냥 놔뒀으면 1금융권도 위험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기득권 세력들이 뭐랄까요, 이 가격 방어, 그죠?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그런 뭐랄까요, 이 폭락을 방지하는 그런 경착륙, 연착륙이죠. 연착륙 정책을 써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시장은 폭락한다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폭락이 아니라 그냥 전고점 가격으로 달려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 그죠? 자, 그게 바로 정책, 전면 규제화나 특례 보금자리론, 이렇게 기득권 세력들이 바로 그런 정책을 피면서 결국 그렇게 된 거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자, 그러면 요즘 최근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또 해준다는 거잖아. 이게 전세 가격이 폭락하는데, 폭락하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강남 같은 데는 몇 억씩, 한 2, 3억씩, 3, 4억씩 전세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출을 못 해주잖아. 반환을 못 해주잖아. 자, 그러니까 또, 은행권에 돈을 빌려서 반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잖아. 이거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냐.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기득권들이 펴는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임대사업자의 경우 얼마를 대출해주고 DTI를 60% 적용해주고 이런 세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중요한 거는 정책은 항상
기득권들의 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그냥 시장은 자유시장대로 놔두면은 폭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정부가 개입하고 기득권 세력들이 개입을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가격 방어를 하더라는 거야. 이게 팩트라는 거야.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둔천주공이 13억일 때도 정말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가격이다라고 한탄을 했는데, 이건 13억이 12억이 용인에서 나오고 광명 뉴타운에서 12억에 나오고, 이제 어디죠? 구이동, 자양동인가요? 구이동이죠. 롯데캐슬 시그니처 거기 15억에 나와도 한강뷰는 싸다고 나오고, 용산이 16억이 로또라고 나오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졌다는 거야.